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든 점, 뭐 이런 진상이야 당연히 힘든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 실수도 힘든 거고. 운영 면에서는 뭐 직원들 실수도 실수지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약속된 시간에 직원들이 펑크를 냈을 때, 네, 애들 보통 이제 알바생들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차이 뭐 다 다르긴 하지만요, 열심히 이제 책임감 있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, 한 친구는 있었어요. 저희 5년 정도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편의점 한 군데서 5년간 알바를 네, 했다고요?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그 두 번째 점포를 이제 인계받아서 오픈했거든요. 그때 이제 바로 군대 제대하고. 네, 군인 정신으로 알바를 또 했구나. 그 친구는 안 쉬어도 됩니다. 일만 시켜주세요. 근데 지금은 독한 친구였거든요. 학교도 최우동 졸업했고 지금은 7급 공무원 돼서 네, 지금도 이제 오면 커피 무한 제공. 그 친구 오면 너 시간 언제 되냐, 알바 투탕 좀 투잡 좀 해라. 근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네. 하여튼 그렇게 좀 안 나와버리면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았지만 지금은 그냥 인건비 굽는다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진짜 이거 사업 운영하면서 직원 문제, 그다음에 이제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가 펑크 냈을 때가 제일 또 그럴 네. 때는 또 본인이 대표님이 직접 그렇죠. 또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저녁 이제 야간에 이제 교대한다고 예상하고 이제 마음을 편히 먹고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고.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6시간 한 이틀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. 안 나와가지고 야간에서 이제 가서 자야지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그날 오전에서 그 다음날 또 야간 한다고 기다렸는데 또 안 나와가지고. 그럼 건강은 어때요 지금? 지금요? 건강, 폐기 건강이라고요? 폐기 먹으면 살이 잘 찝니다. 제가 한 10kg 쪘습니다. 10년 폐기. 근데 아직까지 큰 탈은. 그럼 지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요?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.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했었거든요. 헬스에. 그래서 그때는 좀 허리 운동, 이런 하체 운동을 해갖고 그때 했던 걸로 조금 버틴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서서히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. 오고 있어요? 그래도 얼굴빛은 좋은데요? 얼굴빛이요? 폐기빛입니다. 이런 빛이네, 이런 빛.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, 그럼 한 달에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? 매출에?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나온 1매출 기준으로 지금 한 250에서 뭐 300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점포는 초기 점포보다는 마진이 좀 괜찮습니다. 왜냐면 담배 위주보다는 일반 상품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. 근데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알바를 못 썼지만 지금은 알바를 좀 쓰면서 하고 있고요. 그래도 힘든 건 매 한 가지입니다. 지금도 거의 뭐 최소 10시간이고요. 12시간, 15시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일매출이 250에서 300 정도 된다면은 1년이면은 한 10억 왔다 갔다 하겠네요? 네, 그 정도 돼가지고 뭐 세금 측면에서 좀 고민된 측면도 있습니다. 이거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이게 편의점 업종 특성상 올리고 싶다고 해서 이게 매출이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약간 한계가 좀 그런 구조는 아니고 주변에 뭐 도박 하우스라고 그러나요? 주변에 그런 게 오면 새벽에 이상하게 매출이 10만 원씩 찍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간대 찍히는 그 매출이 아닌데, 근데 이제 보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. 그렇게 뭔가 좀 안 좋을 때는 뭔가 또 이렇게 메꾸는 그런 또 재미도 있습니다. 저희 기동대가 있거든요, 위에. 그럼 기동대에서 식대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밥을 못 먹을 경우에는 저희 편의점 와서 6,000원씩 인당. 그러면 뭐 4명이면 24,000원. 지금은 그 매출 조금 줄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동네에 그런 좀 요인적인 부분도 뭐 저희가 그걸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그런 도움이, 이게 없어지니까 쏠쏠한 재미는 있다. 네, 매출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의점 사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건데, 지금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어떤 성공 노하우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입지. 뭐 저희도 입지를 구체적으로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뭐 어디 이렇게
보시면 알 수는 있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좀 편의점은 발주라는 걸 하거든요. 간편식품, 뭐 일반 상품. 근데 대부분 저희도 주변 점주님들 보면 그 간편식품, 예를 들어 삼각김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건 유통기한이 되게 짧거든요. 근데 그거 신제품 나오거나 그거를 좀 발주를 하기를 좀 꺼려 하세요. 왜냐면 폐기가 나오면 그 폐기 원가를 부담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거든요. 안 팔리면. 뭐 근데 직접 먹던. 네, 먹던 뭐 그걸 누구 주던. 근데 저는 보통 편의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야간에 좀 물건이 꽉 차 있던가요? 그 혹시 대부분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게 꽉 차 있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.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조금 발주를 좀 공격적으로 했었어요. 왜냐면 손님들이 와갖고 물건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와도 야간에 물건이 있네. 이걸 좀 인식. 그래서 폐기가 다른 점포에 비해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근데 손님들이 저는 그런 의도인데 많다. 제가 들려요. 이렇게 새벽에 장사하면서 보면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막. 그러고 그냥 갑니다. 안 사고. 많다고만 하고 가세요.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마케팅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손님들이 좀 와서 물건 없다 그냥 가는 것보다 폐기가 나더라도 약간 물건이 좀 있고 근데 이게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. 너무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요. 좀 판매량도 봐가시면서 진짜 안 팔리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. 근데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야간에 매출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줄었지만 뭐 좀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두 시에 멀리서도 찾아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 편의점 사업 달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장님들의 덕목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? 본인이 느끼기에. 약간 꼼꼼함 셈이랑 그리고 꼼꼼함. 네, 왜냐면 물건이 이제 빠졌을 때 보통 알바생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근데 뭐 한두 개 빠졌을 때는 뭐 그때마다 움직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빠졌을 때는 물건을 이제 채워놓고 왜냐면 물건이 없으면 그런 적도 있거든요. 물건이 다 빠졌는데 안에는 물건이 있어요. 근데 손님이 물건이 없는 줄 알고 팔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판매 로스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성실한 면도 또 있어야 될 거 같네요. 네, 그거는 이제 발주를 꾸준히 해야 되고. 근데 초기에는 발주를 진짜 매일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 발주라고 좀 시스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거든요. 그래서 재택 발주라고 해서 집에서도 발주를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동 발주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일정 재고 내려가면 저절로 발주가 되는. 네, 그래서 요새 시스템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여러 이제 멀티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끔 네, 이제 능력이 되시면 네 그렇게 점포를 여러 개 하셔도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고. 네. 그다음에 이제 알바로 뽑은 친구들이 좀 잘해주면 되긴 하겠는데 그러면 알바를 뽑는 좋은 알바를 뽑는 노하우 있어요? 좋은 알바는 저는 사실 그 알바를 했던 친구가 잘하면 그 알바 했던 친구의 친구를 좀 소개를 받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 친구의 친구를 네. 소개받는다. 처음에는 뭐 알바본이나 뭐 그런 사이트를 이용했지만 거기는 좀 변수가 많았어요. 왜냐면 진짜 위장 취업도 당한 적도 있고 네.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애예요.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루는 제가 교육 같이 하니까 뭐 이제 그 일을 치르지 못했고 그 다음날 와서 제가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혼자 놔두고 간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아침 새벽에 이제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. 문을 열려져 있고 저기 사람이 아무도 없다. 그래서 왔더니 뭐 안에 있는 돈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카드 충전을 저희가 그때 한도가 150이었거든요. 그 150만 원 다 충전해가지고 그게 저도 몰랐는데요. 모 은행 ATM기 가면 현금화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. 네, 그래서 그때 당시 한 그런 적도 있고. 그 정도를 알 정도면은 거의 상습범 아니었어요? 네, 그 조서 꾸미러 갔는데 네. 제가 보면 안 되지만 네, 전과가 많이 있던 친구였더라고요. 운이네.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그냥 본인 진짜 이름 가지고 왔습니다. 이력서도 그 등본도 잡히면 그러니까 아마 백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왔던 친구 같아요. 네, 뉴스만 봤었어도 왜냐면 야광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. 야광 신발이 왜? 아니 눈에 확 띄었고 뉴스에 나왔던 친구가 그러니까 저희 점포하기 전에 제가 그 티머니 카드였거든요. 저희 충전해 간 거 그거를 등록을 해서 그 거래 내역을 봤어요.
저희 점포 전에 역삼 무슨 점포에서 또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. 아, 예,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. 네. 진짜 세상 무서워.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하루 일하고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연락을 했죠. 근데 띡 하고 그냥 계좌번호만 보낸 거예요.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수습이나 뭐 같이 가르치더라도 무조건 돈을 줘야 되거든요. 이제 사업자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영업자들이 뭐 보호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하지만 저희도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런 거 부분에서는.